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오늘 알아볼 이 갑상선이 나비 효과에 비견할 만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신체 기관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갑상선의 소소한 기능들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신체의 많은 활동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신진대사와 칼슘 사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뇌 발달, 근육 조절, 심장과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이 너무 과하거나 적게 활동할 경우에는 체온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요. 체중 증가, 우울증 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지만 무시무시한 기관인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의 기본적인 역할은 내분비 기관으로서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치는 목 앞에 중앙에 있죠.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체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그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은 영아기의 신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근육과 신경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 소화를 돕고 혈류량을 조절하는 기능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입니다. 또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해서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과다 분비되거나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질환의 증상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증상만으로 갑상선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이상 증상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갑상선 중독증과 갑상선 암 등도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5만 4,718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갑상선 암이 남녀를 포함해서 3만 676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를 차지해서 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이할 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리 5년 상대 생존율이 100%로 경과가 아주 좋은데요.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검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와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을 가진 일반인의 5년 기대 생존율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로 상대 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상선암 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검진은 결국에는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참고로 다른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과 비교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최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5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로 2006년에서 2010년 생존율 65.5%와 견주어 5.2%포인트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검진하고 치료할 때는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도 저는 불필요한 검진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검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과잉 검진이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의심 가는 부분은 해소하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의사가 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질병을 너무 늦게 알아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저 포함해서 모두 6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다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유할 때 과잉 진료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사로서의 가치 기준은 가급적이면 환자들에게 다양한 검사를 소개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별에 따라서 질병의 발병 빈도가 다른데,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각각의 환자에 맞게끔 검사를 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점은, 요새는 병원에서 수익을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하면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혀 과잉 진료가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죠. 그런 병원이나 의사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핸드폰으로 조금만 검색을 해도 정보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과잉 진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몸이 불편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면 꼭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의 검사비는 혹시 모를 나중에 치료비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